그래서 189쪽에 35번이 여기 기준으로 마지막 문제네. 개념 복합 문제 전에 마지막이네. 그러면 여기서 몇 개 더 풀어봐도 되겠다? 일단 35번부터 하고 얘기합시다. 자,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두 쌍의 대립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에 결정된다. 그림은 사람 피에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세포 가에서 라에서 대립유전자 기억에서 디귿의 유무와 스몰 A, 라지 B의 DNA 상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에서 라는 1에서 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에서 디귿은 라지 A, 스몰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뭐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게 맨 처음에 얘가 유전자형을 줬냐 안 줬냐 이것도 원래 좀 중요한데 일단 안 줬죠. 그럼 유전자형을 안 줬으니까 유전자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쓰고 문제를 푸는 형태로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대신에 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냐면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어차피 이런 류의 문제에선 계속 써먹을 게 이거잖아요. 지원 S는 적을 필요가 없죠. G2M1 M2 생식세포 이렇게 단계가 나뉠 거고 그래서 EN, EN, N, N의 핵상을 갖는 거 맞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그쵸? 홀짝 짝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네요. 거기다가 얘가 EN, EN, N, N이 그냥 이 요 핵상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말고 얘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게 대립유전자가 있음을 뜻하는 거라고 이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있음, 즉 대립유전자가 있음을 뜻하는 거고 얘네들이 N이란 뜻은 상동염색체가 없음, 그러니까 대립유전자가 없음을 뜻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 2, 3, 4 중에서 결국은 1번은 G1기고 2번은 G2기 M1기고 3번은 M2기고 4번은 생식세포인 건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치? 그걸 가지고 우린 옆에 있는 표랑 어떻게든 매치시켜주면 되는데 그러고 나면 적어도 가는 핵상이 N인 세포여야 돼요. 맞지? 이유가 뭐야? 나한테는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게 가한테는 없지? 그럼 얘는 핵상이 EN일 수는 없어요. 일단 핵상이 N이지. 남한테 있는 게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핵상이 EN입니까? EN이라는 애들은 이런 애들, 그러니까 분리 전의 애들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들 중에서 가장 가진 유전자 종류수가 많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남한테 있을 게 본인들한테도 다 있어야 E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기억은 지금 가는 보면요. 기억에 X표가 쳐져 있다고. 분명히 나랑 라에 기억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그러면 가는 그것만으로도 뭐다? 핵상이 N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근거로 다도 핵상이 N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가와 다가 핵상이 N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옆을 보면 가는 3번이고 다는 4번인 것까지 확정이 되겠네요. 왜? 가 옆엔 짝수가 적혀 있고요. 다 옆엔 홀수가 적혀 있으니까. 됩니까? 그래서 가가 3번이 되는 거고요. 가가 4번이 되는 건데 그럼 얘는 뭐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서 일단 라지 B 2개, 그러면 스몰 B는 당연히 0개 이렇게 적혀야 될 거고 얘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서 스몰 A가 1개면 라지 A 0개, 스몰 A 1개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B가 1개면 라지 B 1개, 스몰 B 0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 사실 굳이 필요 없긴 한데 그럼 얘 이전에 얘의 M2기 세포 때는 0, 2, 2, 0의 형태였을 테니까 그럼 G2기 M1기 세포는 곧 이거 두 개를 더해서 표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쉽게도 우린 여기 라지 A, 스몰 A 쪽은 정보를 모르니까 일단 확실한 건 4, 0 이렇게는 가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라지 B 0, 라지 B 4개, 스몰 B 0개 됐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가 라지 A, 스몰 A 중에 뭘 갖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주면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얘에 대한 걸 더 이상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남은 나하고 라를 보면요. 나, 라가 1, 2가 나눠가져야 되는 거지. 근데 라에 지금 홀수가 적혀 있죠. 그럼 라가 누구? 1번. 그러면 얘가 나인가요? 나고 2번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라한테 스몰 a가 한 개예요. 무슨 뜻? 라지 A 한 개, 스몰 a 한 개, 라지 b는 라지 A 한 개, 스몰 a 한 개도 확정은 아니다, 야. 이거 확정이 아닌 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고 잠깐만. 라지 B 2개, 스몰 B 0개. 요게 확정이네요. 자, 이게 왜 확정이 아니냐면요. 일단 스몰 A 한 개까지는 확정이 맞는데 얘가 라지 A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냥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원래 내가 이걸 11로 적었던 이유는 얘는 당연히 짝꿍이 있는 거잖아. 2n이면. 짝꿍이 있을 테니까 당연히 얘가 한 개면 얘가 한 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 있냐면 문제 조건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보장이 없네요. 성염색체 유전도 가능하긴 한 거지. 그러면 짝꿍이 없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 X염색체 유전은 짝꿍이 없을 수 있잖아요. X, Y 이렇게 되면. 그 가능성까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잠시 보류.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를 보면요. 나에도 스몰 a가 정확하게 2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만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얘는 스몰 a가 0이 된다는 것까지는 일단 확정이 되겠네요. 왜냐면 애초에 얘가 갖고 있는 스몰 a가 2개니까 그 2개 이쪽에서 가져가 버렸단 말이야. 그럼 적어도 이쪽은 스몰 a는 못 가져가.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저 X 동그라미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봅시다. 가가 아까 누구였지? 가가 여기네요. 됐네. 자, 표의 그림에 라지 A, 스몰 a, 스몰 b가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가는 스몰 a랑 스몰 b는 무조건 안 갖는다를 우리가 알아내버렸지. 그러니까 스몰 a, 스몰 b가 x표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둘 중에 하나가 스몰 a고 둘 중 하나가 스몰 b야. 그 얘기는 즉 디귿은 라지 a라는 소리죠. 맞아요? 근데 디귿에 얘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네요. 그럼 라지 A가 있다는 뜻이고 있을 거면 짝수로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24. 그럼 112. 완성. 상염색체 유전인 거지 뭐. 됐죠? 그리고 디귿이 라지 A인 상태에서 이제 동그라미 X 비교해주면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가 스몰 A고 누가 스몰 B인지도 알아내려면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기억, 니은, 디귿 푸는데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아니네, 필요하네요. 4번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 정도만 이제 알아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 네. 자, 그러니까 스몰 B 어떻게 알아낸다고요? 이시정제를 안 풀고 있어. 자, 그러니까 스몰 B 어떻게 알아낸다고? 아무도 스몰 B를 다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표에서 스몰 B는 무조건 다 X표가 쳐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가 스몰 B가 될 수밖에 없어? 니은이 스몰 B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억에는 분명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애가 나랑 라 둘이나 있으니까.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누군지 다 알아냈고 각각의 유전자 정보까지 전부 다 알아냈으니까 끝. 기억, 니은, 디귿은 알아서 풀어주십시오. 어렵다면 어려운 게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작년 수능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듣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킬러가 어려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킬러는 다른 일반적인 킬러들에 비해서 오히려 난이도는 살짝 쉬웠어요. 작년 수능의 킬러가. 근데 킬러 가기 전까지의 문제들이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이 문제도 정확하게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7번 푸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리면 안 돼. 물론 제가 진짜 이걸 풀 생각만 했으면 이거보다 빨리 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는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현역들이 풀기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포인트만 잘 잡고 가면 저는 이제 설명하느라 오래 걸린 거지 사실 포인트 잘 잡고 가면 채울 것만 채워가면서 빨리빨리 풀어주시면 되겠고 당장 빨리 풀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 내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육모 전까지는 최대한 그냥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육모 이후부터 속도를 내게 만들면 됩니다. 네, 보통 현역 때면 그 유전 같은 경우는 일단 다 걸러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보이자마자 그냥 딱 보자마자 풀 수 있는 거 말고는 다 건너뛰고 푸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요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왜 우리 앞에서 봤던 세포 분열 문제 중에 그 세포 그림 띡띡띡띡 나와가지고 염색체 몇 개 있고 그거 가지고 분석하는 문제 있잖아요. 딱 그거 정도 빼고 나머지는 애지간하면 다 건너뛰고 돌아와서 푸는 게 좋습니다. 아니에요. 보통 그거 빼면 한 5문제 정도야. 그거 빼면. 보통 그게 한 문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7문제가 나올 경우는 뭐냐면 그 한 문제가 그겁니다. 완전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 그래서 그건 건너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보통 5문제 정도로 건너뛰게 되는 거지. 많으면 6문제, 적으면 5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애지간하면 5문제 정도 건너뛰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풀면 돼. 그 5문제에 투자할 시간을 한 15분쯤 남기면 됩니다. 그 5문제를 제외한 15문제를 10분 안에, 한 15분 안에 풀면 되지. 10분, 15분 안에.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원래 생명 과학이 좀 그렇지 뭐. 그리고 그거는 완전히 1등급이 목표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그 나머지 문제 15문제 10분 안에 풀겠지 뭐. 막상 또 이제 근육 같은 게 시간을 또 잡아먹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닌데 뭐 아무튼 뭐 그런 문제 푸는 시간 배분이나 이런 전략에 관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산모도 안 본 1월 29일에 할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자 다음 앞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사실 근데 33번도 그렇고 34번도 그렇고 방금 푼 35번에 전부 좀 하위 호환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따로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거 다른 질문을 더 받고 또 시간이 나면 앞으로 한번 돌아와 보든가 해봅시다. 뭐 필요하면 해야지. 근데 일단은 뒤에 게가 더 필요해 보이니까. 그리고 뒤에 우리가 숙제가 어디까지였냐? 274쪽까지? 뭐야? 그치 중간에 없지? 그 막 고난도 이런 건 빼고 푸는 거였었지? 그러니까 어디는 안 푸는 거였냐? 개념 복합 문제 풀지 말라 그랬었나? 190쪽부터는 풀지 말라 그랬었어요? 246쪽부터 274쪽까지 일단 그거 거기가 숙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네 문제 숙제고 아 그렇게가 숙제야? 그리고 유전에서 35번까지 거기가 숙제고 아 오케이 246쪽은 뭐지? 그거 생태계였지? 그치 생태계는 어때요? 질문 없죠? 네 있어도 하기 싫어 생태계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뭐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시 뒤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유전 쪽은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200쪽 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질문 받겠습니다. 7번. 좋아요. 4번? 좋아요. 그럼 4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냐? 200쪽의 4번이죠. 어차피 이게 거의 고정 유형입니다. 유전 같은 경우는 마지막 페이지에 킬러 2개를 제외하고 거의 다 고정 유형이에요. 근데 그 유형 안에 들어있는 질문이 좀 많이 바뀝니다. 유형 자체가 되게 고정인 것처럼 생기기만 했고 그 안에서 물어보는 건 좀 많이 바뀌어. 근데 아무튼 그래도 거의 고정 유형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고정 유형 중에 하나가 이 4번 같은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A와 스몰 a에 결정되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생명 수업 찍는 그 생원 고등학교 2학년들 생원 수업 하는데 찍는데 앞에 한 30분을 마이크를 안 켜고 하는 바람에 더빙이랑 더빙. 그 제가 그 더빙에 대한 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와 스몰 a에 결정되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뭐 이건 무슨 뜻? 아니 제일 처음 거.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결정되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단일 인자 유전이면서 중간 유전이라는 뜻이지. 우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야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 뜻이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게 서로 유전자형이 다른 거죠. 근데 유전자형이 다른데 표현형이 다르려면 얘랑 얘가 표현형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우열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우열의 법칙이 성립해서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다가 돼버리면 얘도 그냥 라지 A가 표현될 거고 얘도 그냥 라지 A가 표현될 거고로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표현형을 갖는다의 결론이 되려면 얘는 중간 유전, 우열이 없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고 하면 가는 A 이퀄, 라지 A 이퀄 스몰 A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가가 아니라 기억이네요. 이거 쓴 지 얼마나 됐다고 지워야 되네. 유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기억은 라지 A랑 스몰 A가 같아요 하면 되겠고, 자 니은에 대한 정보를 적어봅시다. 니은을 결정하는 세 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 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 라지 E와 스몰 E 이게 다인자 유전이란 뜻이지. 그리고 보통 다인자 유전은 그 다음 줄까지가 그냥 다 다인자 유전이란 뜻입니다. 니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 대립 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거 그냥 다 다인자 유전 설명이잖아. 그치? 다인자 유전 특징! 표현형을 결정할 때 알파벳 구분 없이 그냥 대문자 개수가 곧 표현형이라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스몰 D 이런 게 있으면 얘의 표현형은 대문자 4개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였잖아.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있으면 얘의 표현형도 결국 그냥 대문자 4개. 즉 얘랑 표현형이 같음. 이런 식이 되는 게 다인자 유전이었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인자 유전의 특징인데, 그래서 그림 가는 남자 P, 나는 여자 Q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P와 Q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좋아요. 이 4번 유형은 지금 이 4번 문제는 4번 유형 요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쪽에 속하는 문제가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기에 아주 적합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 문제 읽으면서 이거 당장 우리가 하기에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네요. 쉬운 문제니까 다행이고. 아무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결국 우리가 유전에서 하는 건 핵심은 퍼넷 사각형이 가장 핵심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퍼넷을 안 그리고 푸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어떻게든 퍼넷을 완성하기만 하면 답은 나올 거야. 유전은 항상 그래. 그래서 얘도 그냥 생각 없이 퍼넷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퍼넷을 생각 없이 어떻게든 그리세요. 자, 퍼넷을 그릴 때 여기서 남자 P, 여자 Q 이렇게 해놓고 우리 퍼넷은 항상 어떤 걸 기준으로 그려야 되는 거냐면 염색체를 기준으로 나눠 그려야 됩니다. 왜? 같은 염색체끼리는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퍼넷은 염색체를 기준으로 나눠서 그려야 돼. 그러니까 P가 처음에 뭐를 줄 수 있냐면 P가 줄 수 있는 경우는 라지 A, 스몰 B를 주거나 스몰 A, 라지 B를 주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 줄 수 있는 거지? 그치? 우린 왼쪽 한 쌍에 대한 것만 먼저 하자는 거야. 오른쪽 한 쌍에 대한 건 아예 이따가 다른 퍼넷에서 다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린 지금 당장은 앞에 염색체, 이 라지 A 스몰 B와 스몰 A 라지 B가 들어있는 이쪽 염색체만 보고 간다고. 그럼 얘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경우는 라지 A와 스몰 B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요 염색체를 주거나 스몰 A 라지 B가 연관되어 있는 이 염색체를 주거나 둘 중 하나인 거라고. 맞죠? 그럼 Q는 이때 라지 A 라지 B를 주거나 스몰 A 스몰 B를 주거나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린 뭘 채울 거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현형이 뭐가 나오는지 채우면 됩니다. 자, 채워볼게요.
자, 얘는 라지 A, 라지 A가 일단 나오겠죠. 선생님 라지 A 하나만 적어도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적고. 그리고 뒤에 거는 라지 B 스몰 B는 라지 B 스몰 B라고 적지 마. 왜? 얜 다인자 유전이거든. 그래서 우린 요거는 대문자 개수만 정보로 적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헷갈리고.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채우면 되겠어? 라지 A 스몰 A니까 라지 A 스몰 A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왜? 이거 중간 유전이라고 했어요. 얘랑 다른 거야. 라지 A, 라지 A랑 라지 A 스몰 A는 다른 거야. 라지 A, 라지 A는 어차피 그냥 라지 A인 거니까 그런 거고 라지 A 스몰 A는 꼭 이렇게 따로 명시해줘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두 개가 되겠죠. 라지 B, 라지 B 해서 대문자 두 개. 그쵸? 모르겠어? 알겠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라지 A, 스몰 A에다가 대문자 0개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몰 A 표현되고 대문자 1개 이렇게 퍼넷 하나 완성. 그리고 우리가 제쳐둔 나머지 염색체에 대한 퍼넷을 다시 그려주는 겁니다. P, Q 해놓고. 그럼 이번에 P가 주는 건 라지 D, 라지 E를 주거나 스몰 D, 스몰 E를 주거나 이렇게 되겠지. 이때 Q는 라지 D, 스몰 E를 주거나 스몰 D, 라지 E를 주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퍼넷 그리는 게 이해가 안 돼요는 일단 없길 바라는데 있어도 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죠? 그치? 이해되시는 거죠? 그치? 안 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차피 B부터 D, E 얘네들은 전부 니은 즉 다인자 유전 쪽이니까 여기는 이제 뭐만 적으면 되겠어? 숫자만 적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3개,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1개,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3개,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1개.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죠? 이제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조합해서 표현형을 3주기만 하면 끝이지. 예. 근데 첫 네. 번째 퍼넷 삼각형에서 퍼넷 3, 네. 네, 아, 사. 네, 네. 네. 첫 번째 칸에 왜 네. A 하나예요? 뭐 라지라지라고 적을까요?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이 확인하기 편한 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냥 라지와 라지 스몰 A가 서로 다른 거라는 걸 구분해 주려고. 네. 그래서 그럼 이걸 이제 조합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겠어? 라지 A가 표현된 쟤는 뒤에가 어차피 대문자 하나니까 거기다 이걸 더해서 4가 되거나 제가 이걸 만나서 2개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겠고, 라지 A 스몰 A에 대해서는 얘는 요거랑 요거 만나면 5가 될 거고요. 요거랑 요거 만나면 3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 만나면 3이 되겠고 이거랑 이거 만나면 1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 3이랑 요거 3이랑 겹치잖아. 겹치는 건 빼줘야 되겠지. 왜? 우린 지금 표현형의 가지수만 세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스몰 A가 표현되는 거 보면 그냥 4, 1 만나서 3, 1 만나서 4, 1, 1 만나서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답이 되는 거지.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유형의 유형 문제를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 중에서 써야 될 건 딱 써주면서 가장 난이도는 쉬운 문제거든요. 정말 연습하기 좋은 문제니까 꼭 잘 이해하고 연습 잘 해둡시다. 복습 꼭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유형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문제에 쓰인 것들을 일단 잘 쓰고 봐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뭔가를 추가해 가면서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 문제에서. 됐죠?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좋아. 질문하는 사람 너무 잘했어. 자, 다음 질문. 7번. 6번이었나? 그래. 6번부터 할게요, 그러면. 6번부터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목이 아프냐? 안 돼요. 42분밖에 안 됐어요. 자, 6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에 결정되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는 7번 염색체에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 데는 당연히 내가 본 문제겠지 뭐. 네. 그래서 가의 표현형은 다인자 유전 문제네요.
아, 작년 4월이구나, 심지어. 진짜 본 지 얼마 안 됐을 거구나. 저는 화학 문제 연구도 꽤 열심히 하는 편이고 생명 문제 연구도 꽤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화학 문제는 문제 자체가 기억에 남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문제가 저 문제고 저 문제가 이 문제거든. 푸는 방법이 다 비슷비슷해서. 근데 생명들은 그 문제 자체가 기억에 남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확실히 생명이 화학보다 훨씬 어렵다는 뜻인 거지. 생명은 문제마다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너무 다 달라요. 아무튼. 그래서 뭐 아무튼 다인자 유전인데 이 대립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것도 두 번째까지는 그냥 다인자 유전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별로 크게 중요한 단서는 아니고. 다음 남자 P 이거 뭔 문제인지 알겠다. 남자 P의 기억과 여자 Q의 기억의 합은 6이다. 라지 P는 그러니까 P는 스몰 D를 갖는다. 그래서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3가지이고 A가 가질 수 있는 기억은 1, 3, 5 중 하나이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 다인자 유전인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자, 일반적으로 다인자 유전 문제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보통 얘네들이 전부 서로 다 독립일 수도 있는 거고, 얘네 중에 둘만 연관일 수도 있는 거고, 간혹 가다가 세 쌍이 전부 다 연관인 경우도 나오긴 나오지만 그런 건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오히려 그런 문제가 더 쉬워져 버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가능성을 항상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냐면요. 모두 독립일 경우와 이 중에 두 개는 연관이고 하나는 독립일 경우를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일단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7번 염색체에 있다. 그러니까 연관이다 라고 명시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쪽이 연관이고요. 얘가 지금 혼자 독립인 상태로 문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상태로 문제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자, 그 상태에서 남자 P 기억과 여자 Q의 기억의 합은 6이다 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말 그대로 지금 남자 P와 여자 Q의 대문자 개수의 합이 6개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일단 이것 때문에 좀 까다롭고 기분이 나쁩니다. 대문자가 3개일 수도 있는 거고 4개, 2개일 수도 있는 거고 2개, 4개일 수도 있는 거고 경우의 수는 좀 다양해. 일단 그 중에서 P가 스몰 D를 갖는다라는 정보는 주긴 주었어. 자, 그리고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3가지이고 A가 가질 수 있는 기억은 1, 3, 5 중 하나이다. 자, 그리고 다인자 유전 문제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노가다를 해야 될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세요. 왜냐면 원래 노가다 하라고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 다인자 유전은 여러 개의 퍼넷사각형을 무조건 그린단 마인드로 시작하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여러 개의 퍼넷사각형을 그리면 풀 수 있다는 얘기는 일단 접근하기는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일단 퍼넷만 그리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우리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3쌍짜리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이 7가지가 나오는 경우, 표현형이 5가지가 나오는 경우,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는 경우의 수 다 기억하셔요? 자, 이거 안 외우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냥 수능에서 안 풀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 푸느라 다른 문제 막 4, 5문제씩 날려야 돼요. 이거 안 외우고 있으면. 그래서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표현형이 7가지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전부 독립일 때가 있어요. 일단 전부 독립일 때 표현형이 7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건 퍼넷사각형 그려볼 필요도 없어. 전부 독립인 상태에서 미안합니다. 조건 하나를 빼먹었네요. 지금 이거는 아예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와 라지 D 스몰 D의 교배를 기준으로 한 조건입니다. 이건. 이런 걸 뭐라고요? 완전 이형접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부 이형접합이라서. 이런 완전 이형접합끼리의 자가 교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이 각각의 유전자 쌍들이 전부 독립이면 무조건 표현형 7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대문자 0개부터 대문자 6개까지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7가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2개의 연관이고 하나가 독립일 때 2개 연관이고 하나가 독립일 때 연관인 쪽이
대문자끼리 대대연관, 소소연관 이렇게 되어 있어야 그리고 1독립. 이 연관이 둘 다 대대, 소소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하나가 독립일 때 똑같이 7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지만 퍼네사각형을 한 번은 그려둘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퍼네사각형까지도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판에 바뀐 것처럼 여기 이 문제 지금 제가 여기서 적게 되는 정보를 그냥 전부 그대로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 자, 요거 퍼네사각형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얘가 라지 A, 라지 B 연관, 스몰 A, 스몰 B 연관이고 라지 D, 스몰 D가 독립이고 여기서도 라지 A, 라지 B 연관, 스몰 A, 스몰 B 연관이고 라지 D, 스몰 D가 독립인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저기. 헤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퍼네사각형 그리면 얘가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둘 중 하나 이렇게 주는 거겠지? 같은 염색체 있는 건 같이 줘야 되니까. 얘도 라지 A, 라지 B를 주거나 스몰 A, 스몰 B를 주게 되면 이 퍼네사각형 자체가 4, 2, 2, 0이 나오면 됩니다. 이 퍼네사각형 외워야 되는 퍼네사각형입니다. 참고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어차피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이거는 2, 1, 1, 0 나올 거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될 거고. 그래서 이걸 조합해보면 대문자 6개, 대문자 5개, 대문자 4개, 대문자 4개, 대문자 3개, 대문자 2개, 대문자 2개, 대문자 1개, 대문자 0개, 0부터 6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7가지 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전부 독립이면 당연히 7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2개가 연관이고 하나가 독립일 때 대문자끼리 연관, 소문자끼리 연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도 둘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7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모두 이 퍼네사각형도 같이 기억해주면 좋다. 왜냐면 이 4, 2, 2, 0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당장 외우는 게 힘들면 앞으로 시간 지나면서 외우게 될 거야. 왜? 이 문제 여러분들 적어도 10문제 이상 풀게 될 거거든. 무조건.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 모의고사 보면서도 계속 만나게 될 거거든. 이 유형. 자, 그 다음에 5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는 어떨 때 5가지가 나오게 되냐? 3가지부터 합시다. 3가지부터 합시다. 자, 3가지는 2연관 1독립일 때 이 2연관이 둘 다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소문자, 대문자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한 명이 라지 A, 스몰 B 연관, 스몰 A, 라지 B 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반대쪽 부모도 똑같이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연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합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연관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 전부 대문자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D에 대한 퍼네사각형은 저거 그대로 2, 1, 0이니까. 그럼 얘는 여기가 전부 다 똑같은 칸이기 때문에 2, 1, 0 3가지만 더해보면 되죠. 그래서 4, 3, 2라고 하는 3가지 경우에서만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끝. 그리고 얘는 뭐냐? 2연관 1독립이긴 한데 혼종입니다. 얘랑 하나씩 데려다가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퍼네사각형이 나오는 거냐? 한 명은 라지 A, 라지 B와 스몰 A, 스몰 B가 연관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경우. 반대쪽은 라지 A, 스몰 B와 스몰 A, 라지 B 이쪽의 경우. 이렇게 섞여 있을 때 5가지가 나오게 되지. 왠지 보면요. 얘 대문자 3개. 이렇게 하면 대문자 1개. 이렇게 하면 대문자 3개. 이렇게 하면 대문자 1개. 3, 1, 3, 1 외우세요. 혹은 뭐 3, 3, 1, 1로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얘랑 조합해보면요. 3, 2 조합하면 대문자 5개 되고요. 3, 1 조합하면 대문자 4개 되고요. 3, 0 조합하면 대문자 3개 되겠죠. 그리고 1, 2 조합하면 대문자 3개 되고요. 1, 1 조합하면 대문자 2개 되고 1, 0 조합하면 대문자 1개가 되는데 3 겹쳤으니까 하나 빼주면 5가지 정확하게 나오잖아. 오케이? 이건 그래서 지금 딱
요렇게 퍼넷사각형까지, 이것도 요렇게 퍼넷사각형까지,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해서 요 퍼넷사각형까지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외워. 그리고 이 문제는 연습용으로 적합한 문제가 아니긴 한데, 왜냐면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걸 외우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건 정리가 됐죠? 지워도 되겠지? 자, 여기서 지우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아니, 여러분 어디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일단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표현형이 최대 3가지라고 했으니까 우린 표현형 3가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바로 뭐부터 떠올려줘야 되냐면, 방금 우리가 표현형 3가지가 나오는 퍼넷사각형인 이거부터 일단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라지 A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이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선생님 아까 이거는 전제 조건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의 자가교배끼리만 성립하는 거라면서요. 이게 이런 자가교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얘네 심지어 지금 우리가 둘 다 대문자가 3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풀려고 하면 안 되죠. 하면 무슨 수로 풀게. 어차피 출발점은 필요하고, 그 출발점으로 가장 적합한 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3 곱하기 3자리부터 출발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둘 다 대문자 3개일 때, 그것도 완전 이형접합일 때 여기서 출발해야 우리가 가장 편하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출발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속 해보면 얘는 어차피 2의 퍼넷사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옆에 뭐가 와?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해서 2, 1, 1, 0의 퍼넷사각형이 나온다고 했지. 그러고 나서 대문자 개수를 보면 4, 3, 2가 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 1, 3, 5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 그럼 지금 이거 되는 거야? 아니야, 탈락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한 3짜리랑 얘 대문자 3개고 얘도 대문자 3개일 때는 우리가 아는 한 표현형 3가지 나오는 거 이거 말고는 경우의 수 더 없잖아. 우리 방금 봤잖아. 그 본 게 전부입니다. 대문자가 3개면 무조건 이거고요. 대문자 3개 미안해요. 표현형 3개면 무조건 이거고, 표현형 5개면 아까 중간 경우의 수, 표현형 7가지면 아까 맨 왼쪽 경우의 수.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네들 대문자 개수를 변형시켜줘야 되죠. 둘이 합쳐서 대문자가 6개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4, 2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볼까요? 4, 2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힘들어 씨. 근데 몰라, 난 설명을 할 거야. 너네들이 이해가 안 되면 뭐 몇 번이든 복습을 하십시오. 자, 이거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잠깐만 다시 이거 돌려놓고 135라는 숫자를 그냥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면 봐봐, 어차피 라지 D 스몰 D는 독립되어 있다라고 문제에서 확실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이상 얘는 2, 1, 1, 0 이거는 그대로일 거거든. 그러면 1, 3, 5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쵸? 5 빼기 2 해서 3짜리가 하나, 대문자가 3개인 게 하나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 빼기 아니지? 이거 무슨 뜻이야? 지금 얘가 살아있는 상태로 갈 거면 무슨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대문자 3개짜리만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조차도 안 되네? 그럼 무슨 얘기야? 자, 다시.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자고. 1, 3, 5를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나라고 고민해보자고.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 퍼넷사각형이 있는 한 대문자 개수가 1개, 3개, 5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 왜요? 왠지 한번 해볼게요. 5는 2를 더하기 전에 3이었어요. 그치? 5는 1을 더하기 전에 4였어요. 그리고 1은 2를 더하기 전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건 무시해줘도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최소 3하고 4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3은 1을 더하기 전에
2였어요. 그리고 1을 더하기 전에 0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5는 1을 더하기 전에 4였어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를 적당히 바꾼다고 해서 나오기가 좀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결국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맞는 걸 어떻게든 좀 노가다를 해서 찾아보든가 아니면 반대로 아예 얘 자체를 바꿔보든가 뭐 둘 중 하나밖에 방법이 없겠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근데 뭐 그냥 노가다긴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답 잘 찾을 때까지 노가다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 라고 기억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 거냐면 정확하게 답이 기억이 안 나갖고 이걸 지금 노가다고 있기가 너무 좀 그렇긴 한데 공책을 들고 올까? 풀이 공책을 적혀 있을 텐데 분명히. 잠깐만요. 다시 자, 그러니까 얘를 바꾸지 않고 앞에 걸 바꿔서 하게 되면 이걸로 1, 3, 5를 맞추기는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아마 없을 겁니다. 얘는 저는 그냥 딱 봤을 때도 없을 것 같이 느껴졌고 이건 이제 해보면 진짜로 없을 텐데 근데 반대로 일단 그런 거 다 떠올리기 전에 앞에 퍼넷 사각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숫자만 적어보면 아까 이미 했으니까 4, 2, 2, 0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4, 2, 2, 0이 있었어요 해서 이미 각이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3, 3, 1, 1이 있었고요. 3, 3, 1, 1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2, 2, 2, 2가 있었지. 어때요? 4, 2, 2, 0이면 여기다 1씩만 더하면 5, 3, 1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면 이 퍼넷 사각형 갖다 쓸 수 있게 뒤에서 라지 D, 스몰 d, 대문자 하나씩만 다 더해줄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끝나겠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어이! 그만 좀 줘라, 이씨! 에이, 참. 에이, 진짜. 에이. 아, 오케이. 알았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왜?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아까 이거 뭐였어요?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였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조합해서 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이 퍼넷 사각형을 외워두는 게 중요하다 그랬던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이거를 일일이 노가다 하려고 하면 진짜 걔 답도 없는데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퍼넷 사각형 그려놓고 5, 3, 1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를 유추하다 보면 당연히 5, 3, 1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인 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누가 봐도 4, 2, 0이니까 1씩만 더하면 되는데 1씩 더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 라지 D, 스몰 D에서 무조건 대문자 하나인 걸 붙여줄 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유전자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문제의 조건 중에서 단 하나 더 거스르는 게 없는 게 되죠. 대문자 2개, 대문자 4개니까 둘이 합쳐서 대문자 6개인 것도 맞고 P한테 소문자 D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맞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되면 5, 3, 1 다 나오니까 당연히 표현형 3가지가 되는 것까지도 다 맞고 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 힘들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그렇게 접근을 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6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할 수 있는 편이 좋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것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 퍼센트 사각형 해놓고 그냥 어떻게든 답에 끼워 맞춘다라는 기분이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푸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여기 있는 문제들은 조금 많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선생님 근데 전 이걸 못할 것 같아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 노가다 하고 킬러 두 문제 버리면 돼요. 사실 진짜 그런 간단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뒤에 킬러 두 문제보단 이게 쉽거든.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다음 7번이 질문이었죠? 7번으로 넘어갈게요. 2023학년도 6월 모평 15번. 오, 이거 여기 있어요. 갖고 왔으니까 써야지. 제가 작년에 풀어서 풀이 다 적어놨던 건데. 오, 여기 없어요. 다른 공책이 있나봐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왜 6월이 없지? 제가 넣었어요. 아니 왜 6월이 다른 노트에 있지? 이거 2022년 7월 여기에 있고요. 2022년 3월 여기 있고 2022년 4월 여기 있는데 3, 4, 7 6만 다른 노트에 있네. 난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무튼 합시다 그냥 그럼. 가에서 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가는 대림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나는 대림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다는 대림전자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 결정된다. 라지 A, 라지 B, 라지 D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며 가에서 다는 모두 열성 형질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다인자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서로 다른 단일인자 3개를 그냥 갖다 놓은 거죠. 가 따로, 나 따로, 다 따로니까. 그러면 조금 편해 보이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표는 남자 P와 여자 Q의 유전자형에서 라지 B, 라지 D, 스몰 D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P와 Q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에서 3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 A, 라지 B, 라지 D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A, 라지 A 더하기 라지 B 더하기 라지 D를 나타낸 것이다. 하하,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가와 나 중 한 형질에 대해서만 P와 Q의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 허허, 봅시다. 자, 일단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가에서 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는 거겠죠.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성염색체 유전은 적어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있게 되면요. 사람 P께 아예 전부 확정이 되는 것 같네요. 왜? 라지 B가 없는 A가 안 적혀있네. 아이 까비. 아무튼 그럼 A 빼고는 확정되겠죠. 왜? 얘는 라지 B가 없으면 스몰 B 스몰 B입니다. 그치? 라지 B가 없는 순간 그냥 얘는 스몰 B 스몰 B예요. 다른 경우에서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왜? 성염색체 유전이면 스몰 B 아니고 스몰 B Y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기기라도 하겠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얘는 상염색체라고 확정해줬기 때문에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스몰 B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라지 D 없고 스몰 D 있으면 스몰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는 A에 대한 정보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아낸 게 됩니다. 자, Q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Q는 라지 B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번엔 라지 B에 대한 정보는 몰라. 그럼 얘는 이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다 모르지만 요 D에 대한 정보만 알 수 있죠. 얘는 라지 D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요? 그래도 봐. 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자녀에서 근데 우리가 꼭 주목해줘야 될 게 우리가 이 자녀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걸 채워놓고 시작하자고. 이 자녀들은 일단 확정적으로 라지 D 스몰 D에다가 스몰 B 하나를 가짐은 무조건 확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녀 1, 2, 3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1 같은 경우는 라지 D, 그러니까 라지 A 더하기 라지 B 더하기 라지 D가 1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라지 D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녀 1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둘 다 스몰 A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면 스몰 B가 태어났으니까 Q가 스몰 B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 라지 A 더하기 라지 B 더하기 라지 D가 2니까 요건 조금 애매해. 2는 참 애매합니다. 근데 3은 또 되게 좋은 정보지. 왜냐면 이 상태를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대문자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대문자 3개 만들 방법은 조금 많긴 많다. 어차피 여기에 어떻게든 대문자 2개를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자체는 좀 많긴 많네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저 정보를 써주면 되겠죠. 가와 나 중 한 형질에 대해서만 P와 Q의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 이거랑 자녀 2와 3은 가에서 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 이거 써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봐주면 그러니까 자녀 2랑 자녀 3 이렇게 적어놓고 얘도 이렇게 바 3개 맞죠? 바 3개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일단 둘이 똑같이 적어놓은 다음에
얘네들은 표현형이 모두 같으려면 결국 무슨 소리냐면, 자, 얘는 여기 3칸 중에서 2칸을 대문자로 채울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요 3칸 중에서 1칸만 대문자로 채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둘의 모든 표현형이 같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 라는 얘기지. 왜냐? 얘가 라지 A 스몰 A잖아? 그리고 여기 라지 B에서 이렇게 대문자 3개를 채워버리면요, 얘 표현형은 라지 A, 라지 B, 라지 D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는 이 중에 하나만 대문자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얘랑 표현형이 전부 같을 방법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얘와 얘의 표현형이 전부 같은 유일한 방법은 뭐야?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맞춰놓고 얘가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맞추면 얘는 라지 A 표현되고 스몰 B 표현되고 라지 D 표현되고 라지 A 표현되고 스몰 B 표현되고 라지 D 표현되고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 라지 A, 라지 A 태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라지 A, 라지 A 채워주면 되는 거겠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와 나 중 한 형질에 대해서만 P와 Q의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 나머지 한 빈칸 요거를 라지 B로 채워주면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그냥 우리가 방금 분석한 거 그 자체로 풀리는 거고, 디귿은 퍼넷사각형 그냥 한번 간단하게 그리고 끝내면 되지. 끝. 다음 하기 전에 잠깐 쉽시다. 자, 다음 질문. 8번. 그런 느낌인가? 지금부터는 그냥 다 풀어주시면 돼요. 약간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8번은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 느낌도 들고, 일단 볼게요. 괜찮으세요? 진짜 안 괜찮아. 자, 그럼 기억을 결정하는 세 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림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근데 뭐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 그거야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네. 비슷한 증세가 있다. 아, 비슷한 증세가 있다. 뭐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 뭐.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각각 대림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를 갖는다. 기억의 유전자 중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는 상염색체, 라지 D와 스몰 D는 X염색체. 이거 좋아요. 일단 다인자 유전이긴 합니다. 그쵸? 그리고 다인자 유전인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는 상염색체고 라지 D 스몰 D는 X염색체에 있는, 우리가 그 다인자 유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성염색체가 섞여 있는 그런 같은 문제네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진짜 그지 같다 야. 근데 아무튼 그런 다음에 기억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유전자 수에 결정되며 이 대림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인데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림은 철순의 가족에서 자, 그래서 아버지의 생시세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결국 라지 A, 라지 B, 스몰 D가 서로 다 독립이라는 사실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라지 D, 스몰 D 쪽은 어차피 X염색체 유전이니까 상관없는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는 연관일 수도 있었긴 하단 말이야. 둘 다 상염색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연관이 아니라는 걸 확정 지어준 거죠, 왼쪽 그림으로. 그치?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한테 일단 라지 A, 라지 B, 스몰 D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긴 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면요, A, B, C 중에서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고 누가 누나인지 모른대요. 이거는 좀 큰 문제 아닙니까? 뭐 이거 폐륜 아니냐? 아버지 애미애비 못 올라. 자, 그러면 이제 철수부터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결국은 알려진 건 철수니까 철수 기준으로 가면 되는데, 철수가 뭐야?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x, 스몰 d, y가 확정이 되지. 그쵸? 철수에 대한 건 우린 아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대문자 0개라고 본 것만으로 그냥 우린 이렇게 확정을 지어줄 수가 있어. 그치? 왜? 라지 D 스몰 D는 성염색체 유전인 것까지도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린 철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인지 모르더라도 상관없이 일단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다 갖고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아버지는 XY, 어머니는 XX.
그리고 철수의 X의 함수식체는 어머니한테서 왔을 테니까 어머니한테 X 스몰 d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일단 확정이 되는 거지. 나머지 여기는 아직 자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근데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다 주어져 있네요. 왜? 아버지한테 라지 A가 있다고 거기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B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D가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아버지 거 끝. 그럼 아버지한테 대문자 몇 개? 2개. 그럼 누구? C. 맞아요? 되죠? 그래서 대문자 2개고 C고 이렇게 다 완성 지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어머니를 보면요. 아, 어머니가 지금 A인지 B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기엔 지금 여기서 문자, 여기서 문자, 여기서 문자니까 얘는 대문자를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최대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빈칸이 3개니까 3칸 다 대문자로 채워도 3개 다 최대야. 그러니까 누구겠어? B.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나머지 이 3개 다 대문자로 채워주면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철순의 누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문자가 4개인 A가 이제 철수 누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철수 누나는 일단 아버지한테 X 스몰 D를 받아야 되니까 요거 하나 정도는 확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일단은 모르겠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풀면서 필요한 것만 합시다. 왜냐면 누나에 대한 정보는 어차피 니은 풀 때만 필요하겠네요. 니은 풀 때 보면요. 누나의 채세포에는 스몰 A와 스몰 B가 모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누나는 이 빈칸이 남은 게 요건 이제 하나는 확정이잖아. 그럼 남은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그리고 이 5칸 중에 4칸이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A와 스몰 B를 모두 가질 방법은 어차피 없어. 정도로만 결론 짓고 지나가면 되겠지. 그치? 5칸 중에 4칸이 대문자, 4칸 뭐예요? 4칸이 대문자라는 소리는 한 칸만 소문자일 수 있는 거니까 스몰 A랑 스몰 B 중에 가져봤자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지.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거 퍼넷 사각형 그리시면 되겠죠. 얘랑 얘에 대한 퍼넷 사각형 그려서 철수랑 이렇게. 그 이거 성별해줘야 돼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참고로 우리 그 성별 해줬던 거 우리 내신할 때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내신용으로만 한 거고요. 요즘 수능에선 그런 거 가지고 낚시 안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낚시 안 해도 될 정도로 어차피 충분히 어려우니까 그런 건 낚시 잘 안 돼. 아, 참고로 보통 제가 그래요. 디귿 같은 경우는 아, 그러네. 우리 아직은 디귿 정도는 풀어줘도 되긴 하겠네. 원래 제가 디귿 풀이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디귿은 퍼넷 사각형을 그리면 나오긴 나와라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퍼넷 사각형을 직접 그려서 구해봤으면 좋겠어서 보통 디귿 설명을 잘 안 하긴 하는데 퍼넷 사각형 그리는 걸 잘 못하겠다, 그리고 디귿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얘기하시면 뭐 해드릴게요. 뭐 해드리는 거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좀 섣부른 감이 있긴 있네. 디귿 설명을 해주는 게 낫긴 하겠구나. 이미 지나간 건 일단 지나간 대로 갑시다. 자, 다음 문제 12번이요. 9번. 오케이, 9번.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에서 디귿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뭐 단일인자 여러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는데 대립 유전자에는 A, B, D가 있다. 이거 뭐야? 복대립이라고 부르는 유전자죠. 복대립 유전이라고 부르는 거지. ABO 혈액형 마냥 된다라는 건데 근데 또 ABO 혈액형 마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표현형이 4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지금 기억이라고 하는 애는 A, B, D 이렇게 3가지로 굴러가게 되는데 이때 표현형이 4가지라고 했는데 그때 A, D, A가 같으려면 이건 무슨 뜻? A가 D에 대해 우성이란 뜻. 그리고 BB와 BD가 같으려면 이거 무슨 뜻? B가 D에 대해 우성이란 뜻. 그럼 일단 D가 제일 열성이고 A, B가 동등. 이렇게 되겠죠. 이래야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서로 전부 우열의 관계가 성립하면 표현형은 몇 가지만 나와? 3가지만 나오는 거죠. 얘가 표현되든 얘가 표현되든 얘가 표현되든 그렇게 3가지만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표현형 4가지가 나오려면 일단 무조건 중간 유전이 하나 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AA가 AD에 대해 우성이면은 이렇게 됐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라지 E와 스몰 E 아니 E와 E 프라임에 결정되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것도 무슨 뜻이야? 중간 유전 E하고 E 프라임 사이에 우열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치? 자, 그리고 디귿 F 프라임 얘는 완전 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는 F 프라임에 대해서 완전 우성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는 사람 1에서 4의 기억에서 디귿의 유전자형을 나타낸 것이다. 쭉쭉쭉쭉 되어 있고요. 남자 P와 여자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가 나타날 수 있는 기억에서 디귿의 표현형은 최대 12가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P와 Q는 1에서 4 중 하나이다. 아, 이걸 왜 질문했죠? 찾을 때까지 하세요. 그게 풀이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12가지가 나오도록 찾는 게 해야 돼. 방법이지. 근데 이게 노가다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싶지만 이거 별로 노가다 생각보다 안 많아요. 왜냐면 포괄사각형 중에서 되게 단순하게 끝나버리는 포괄사각형이 은근히 많단 말이야. 동형접합이 꽤 섞여 있어서. 그래서 금방 할 겁니다. 표현형 12가지 나오는 거 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11번이 질문이었나? 12번이요. 12번 바로 가면 됩니까? 12번 바로 가면 되나 보네요. 오, 11번들은 잘했나봐. 고수들이 많네. 3월 합평 19번인데? 19번이에요. 킬러야. 재작년 3월. 쉬운 모의고사였구나. 여기 19번이 킬러가 아니었다 이때. 아무튼 자, 보도록 할게요. 가는 대립유전자 H와 H'에 의해, 그리고 나는 대립유전자 R과 R'에 의해, 다는 대립유전자 T와 T'에 의해. 읽는 것부터 왜 이렇게 힘들게 생겼냐. 그래서 완전 우성이래요. 그래서 가에서 다의 유전자는 모두 서로 다른 염색체. 좋아요. 가와 나 중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 존재한다. 이런 정보 되게 중요한 정보죠. 사실 이 앞에까지 정보는 그냥 어디서나 보이는 그냥 그런 뻔한 정보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한데,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고 이 정도는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와 나 중 하나가 X염색체다. 이거는 다는 상염색체 확정 이렇게 알려주는 거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가의 발현 여부가 되어 있는 가계도가 있고요. 좋아요. 이 문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머리를 아주 잘 써봅시다. 왜냐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국어 능력을 좀 극한으로 테스트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 중요한 게 1에서 11 중 가만 발현된 사람은 6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적합하죠? 이거 여기 있을 것 같아. 좋아. 이게 가만 발현됐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잠시만요. 2020년 7월 20년 7 여기 없어요. 다른 책에 있어요. 잠깐 가져올게. 큰일 날 뻔했네요.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그냥 하나하나씩 처리해 가는 방법도 있고, 같이 처리해야 되는 건 같이 처리하는 것도 되는데, 얘는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유가 완전 독립인 걸 얘기해 줬으니까. 자, 그럼 제일 처음에 가에 대한 처리부터 해볼게요. 자, H하고 H' 중에서 H가 우성인 건 일단 알고 있어. 그리고 H하고 H' 중에서 누가 유전병인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유전병이에요? 가는 가계도가 직접적으로 나왔잖아. 프라임이 유전병이지? 그러니까 유전병이 열성인 걸 먼저 알고 시작할 수 있다고. 왜? 누구 때문에? 6번 때문에. 부모님이 다 정상인데 거기서 태어난 유전병 아들이 가능하려면
부모님한테서 이 유전병 유전자가 숨어 있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 열성 유전인 건 맞습니다. 단 우린 뭐는 아직 모르냐면 얘가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둘 다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얘가 상일 때. 일단 얘가 유전병인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일 때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HH 프라임, 어머니가 HH 프라임.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5번은 H 바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6번은 H 프라임, H 프라임 이렇게 잡아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7번은 H 프라임이 되겠네요. 왜? 여기 부모인 여기 아버지 3번이 H 프라임, H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H 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번도 HH 프라임, 9번도 HH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집의 첫째 10번 H 프라임, H 프라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HH 프라임이 될 겁니다. 맞죠? 너무 H 프라임이 구분이 안 되는 게 좀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얘가 너무 크게 그렸네. 자, 그냥 그래도 얘가 X염색체 유전일 때로 한번 해보도록 얘가 X염색체 유전일 때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1번이 정상이면 HY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얘는 그치? 남자는 하나 Y염색체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HH 프라임의 어머니가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집에서 여기 H 프라임 Y의 아들이 태어날 테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정상인 남자 HY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HH 프라임이 되겠고. 왜? 이 집 아버지가 H 프라임 Y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집 아들, 여기 8번은 HH 프라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이 H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이 H 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럼 4번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네요? 네, 아니죠. 자, 그리고 10번이 자, 10번이 H 프라임 H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이 HH 프라임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모르겠어요는 연습하세요. 네. 네. 가계도 분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가계도 분석을 일일이 연습하고 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좀 연습하면, 사실 이거 지금 내가 한 거 천천히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잖아. 좀 빨라서 못하겠어요는 가능하더라도 아마 아예 못하겠어요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 둘 다 일단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둘 다 살려놓으면 돼.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넘어갈 거냐면 나한테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나부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될 텐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나에 대해서 밑에 적혀있는 걸 좀 글을 읽어볼게요. 나에 대한 정보만 뽑아봅시다. 일단 가만 발현된 사람이 6이었으니까 됐고, 나만 발현된 사람이 5, 8, 9가 있어요. 그리고 다만 발현된 사람이 7이에요. 그리고 1과 11에서만 나와 다가 모두 발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와 10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며 두 사람에게서 모두 나가 발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4와 10 중에 한 명은 아니, 나는 열성유전이라는 뜻이지.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둘 다 표현형이 같아라는 얘기는,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 둘의 표현형이 같으려면 결국은 그 둘의 같은 표현형 쪽이 우성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표현되지 않았다, 발현되지 않았다가 우성이란 얘기니까 그러면 유전병이 열성으로 확정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유전병의 열성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정보가 뭐가 있냐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가만 바르는 사람은 6이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다시. 자, 방금 4하고 10의 유전자형이 같지만 유전자형이 다르지만 근데 표현형이 같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낸 게 그러면 표현형이 그냥 같은 게 아니라 둘 다 표현이 안 돼야 돼. 유전병이 안 나타나야 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정보가 있는 거냐면요. 봐봐. 가만 발현된 사람은 6이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6한테는 나가 발현되지 않았다는 뜻이 적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6은 정상이거든요. 그 와중에 10은 11한다. 11은 뭐라고 되어 있어? 나와 다가 모두 발현됐다고 했지.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6번한테는 나가 발현이 안 됐지만 11번한테는 나가 발현이 됐어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6번은 아버지고 11번은 딸입니다. 아버지 정상, 딸 유전병, 이거 뭐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 X 열성은 안 돼 라는 뜻이었다고. 기억하시죠? 우리 정리해봅시다. 뭐였어? 주워온 딸 뭐야? 부모님이 둘 다 정상인데 딸이 유전병인 경우를 우리가 주워온 딸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주워온 딸이면 뭐야? 얘는 그 유전병 자체가 이 딸이 가진 형질이 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였어? 그쵸.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면 주워온 딸이 유전병이 있는 경우일 때는 유전병이 상열성이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주워온 딸이 유전병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번엔 부모님이 둘 다 유전병이 있는데 딸이 정상인 경우, 이건 뭐예요? 유전병이 상우성이어야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유전병이 있는데 딸한테 유전병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유전병, 딸 정상이 되려면 이건 X 우성은 안 돼 라는 뜻이었지. 얘는 한 가지 경우에서만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가지 경우의 수. X우성, X열성, 상열성, 상우성 네 가지 중에서 얘는 한 가지만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정상인데 딸이 유전병이야 이러면 X열성이 안 되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쵸? 그 다음에 어머니가 유전병인데 아들이 정상이면 이거 무슨 뜻이었었냐면 X 열성은 안 됨 이란 뜻이었죠. 열성은 아니어야 돼 이런 뜻이었고, 어머니가 정상인데 아들이 유전병이면 뭐다? X 우성은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외워주시는 게 이런 류의 문제를 빠르게 푸는 가장 꼼수? 그렇죠. 그런 걸로 작용하는 거니까 꼭 외워줍시다 이건. 오케이? 설명을 위해서 지울게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얘가 아버지가 정상, 딸이 유전병이 성립됐기 때문에 X 열성은 안 됨이거든? 그럼 이거 위에 거랑 아래 거 합쳐보면요, 열성인데 X 열성은 안 된다는 소리니까 이거 무슨 소리예요? 상열성 확정되지. 그래서 얘가 가계도가 그냥 노가다 하나 없이 정리됩니다. 물론 다른 의미의 노가다가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누가 뭔지를 글로 찾아야 돼요. 개 같은 게. 저기 정신 좀 차려봐. 자, 1은 나와 다가 모두 발현되었다. 그러니까 1은 일단 나가 발현됐습니다. 그러면 1은 R'I죠. 자, 그 다음에 2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요, 2는 나에 대한 정보가 쭉 보면 없네요. 없나? 없어요. 없지. 그럼 일단 잠깐 비워둘게.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정보는 3번에 나에 대한 정보 주어진 거 없네요. 일단 얘도 잠깐 보류를 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는 뭐가 있어요? 나가 발현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번은 나가 발현됐으니까 4번 여기죠. 그래서 얘는 R', R' 이렇게 확정 지어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발현은 안 됐어요. 나가 발현되지 않았다네요. 네, 알았어요. 그럼 얘는 알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명이네 자식이.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정보를 찾아보면 얘 나만 발현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 발현된 거니까 얘가 R',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집 여기가 일단 R' 하나를 가져야 된다는 건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8번 말고 6번에 대한 정보 봅시다. 6번은 가만 발현됐으니까 나가 발현이 안 됐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R 바 이렇게 일단 해놓을게요. 얘가 R''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냥 R 바 해놓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다만 발현된 사람이니까 얘가 발현이 안 돼야 되니까 R 바 이렇게 해둘게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정보가 나만 발현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가 R''이 됩니다. 이거 덕분에 뭐야? 얘도 R'인 게 확정이 나게 되겠지.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려워. 꼭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9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만 발현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R'이고요. 그리고 얘도 R' 한 자리 놓고 앞에다가 바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 집 자식들을 보면요. 10번하고 11번에 대해서 10번은 뭐야? 나가 발현되지 않은 거니까 얘 R 어쩌군데 얘가 R'이었지? 우리 아까 무슨 정보가 있었냐면 4하고 10은 유전자형이 다르지만 표현형이 같아 라는 정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R'이 아니라 RR이어야 되는 건데 뭐 실제로 RR 가능하니까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11번이 아까 뭐였어? R'이었죠. 그치? 애초에 지금 이 11번이 유전병이 있다라는 걸로 찾은 거잖아, 모든 단서를.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RR', 이렇게 확정 지어주게 되면은 우린 지금 이 둘 빼고는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알 수 있지 않나? 얘도 알 수 있네. 그치? 얘도 R'이니까. 반대 것도. 왜 몰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돼요. 자, 그리고 다. 저 양반 진짜. 괜찮지? 그래. 자, 마지막 T하고 T'에 대해서 가봅시다. 자, 여기서 T하고 T'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방금 찾았던 것처럼 똑같이 찾아줘야 되는데 이걸 일단 가계도처럼 표현을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근데 일단 우리 이미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상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X염색체 유전이어야 되지. 왜냐면 둘 중 하나만 X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이걸로 확정이 됩니다. 왜 하필 밑에 있는 걸로 확정이어가지고. 그지 같은 거. 자, 이렇게 확정이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 지금 적혀있는 거 그대로 볼게요. 여기 가만 발현된 사람이 6이야. 그리고 나만 발현된 사람이 5, 8, 9야. 다만 발현된 사람은 7이야. 이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냐면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요. 2번이 얘인데 2번은 가에 대해서 정상이죠. 그리고 2번은 나에 대해서 정상이거든? 그럼 얘는 다에 대해서도 정상입니다. 왜냐? 2번이 다 유전병을 갖게 되는 순간 다만 발현된 사람의 2번이 적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2번은 다가 발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알아내가는 문제. 그래서 해볼게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정상이야. 얘는 이제 가계도를 먼저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색칠해가면서.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나와 다가 모두 발현되었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1번은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2번은 정상이라는 거 알아냈죠. 그 다음에 3번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대한 정보는 뭐가 있어요? 자, 적혀있는 것 중에서 3번에 대한 정보가 마지막에 있는 거 2와 3은 다에 대한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며 각각 T와 T' 중 한 종류만 갖는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아직 T와 T'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 그러면 방금 2번 분석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봅시다. 자, 3번 봐봐. 얘 가가 발현됐죠? 그리고 얘 봐봐. 나는 발현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다가 나에 대해서 정상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정보를 보시면요. 3번에 대해서는요. 가만 발현된 사람, 뭐 나만 발현된 사람, 다만 발현된 사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딱히 다른 말 없잖아.
근데 어차피 확정이네. 미안합니다. 어차피 확정인 게 얘가 아무리 그래도 이거 상염색체 유전인 건 확실히 맞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정상이잖아? 그러면 2번은 정상염색체를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겠지. 그럼 3번은 유전병 유전자만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겠지. 그치?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었네. 3번은 당연히 유전병이 있는 거야. 그치?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요. 저 마지막 단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였네. 선생님, 그래서 얘가 TT고 얘가 T'T'인 건가요? 그건 아직 몰라. 그건 아직 모르는데, 아무튼 얘가 정상 동형접합일 수밖에 없을 거야. 왜? 얘는 정상이어야만 하고 그 상황에서 동형접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유전병 동형접합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냥.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었대.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 대한 정보는 따로 없어가 아니라 여기 있네요. 4와 10은 나에 대한 유전자예요. 이건 나에 대한 정보만 줬으니까 그러면 4도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자, 4번 보시면요. 여기 일단 정상이죠. 얘는 확실히 정상이야. 이게 뭔진 몰라도. 그러면 나는 4번은 가에 대해 정상이고 나에 대해서도 정상입니다. 한마디로 얘가 다를 갖게 되는 순간 아까 2번이랑 똑같은 얘기지. 다만 가진 사람에 적혀 있어야 돼요. 근데 안 적혀 있다는 소리는 얘는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번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5는 나만 발현됐다고 얘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는 그냥 바로 정상으로 넘어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은 가만 발현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다에 대해서 6번 정상으로 내려가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은 다만 발현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7번은 다만 발현된 거니까 다 발현된 걸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8번은 나만 발현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만 발현된 사람이니까 다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은 다만 발현된 사람 아니고 나만 발현된 사람이니까 얘도 여기선 그냥 정상으로 지나가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은 없어요. 10번 정보가 없으니까 10번 앞에서부터 또 옵시다. 자, 10번 여기 보시면요. 10번이 누구냐? 얘구나, 얘. 10번 가가 발현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10번 나가 발현이 안 되어 있네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다가 발현이 안 되면 얘는 가만 발현된 사람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 적혀 있지. 다가 발현된 거지. 존나 어렵죠? 알아들었지? 얘는 지금 이미 가가 발현됐고 나가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얘가 다가 발현이 안 되면 가만 발현된 사람의 10번이 적혀 있어야 돼. 근데 안 적혀 있으니까 얘는 다가 발현이 돼야 되는 거라서 10번은 유전병이 있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도 봅시다. 자, 11번은 여기 정상이고 나와 있나? 그러네. 가와 다가 모두 발현되었다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는 상염색체인 걸 아는 상태이기도 하고 하면 대충 하면 나오지 않나? 어떻게 되냐? 그치? 얘네 둘이 그 동형접합이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잠깐 생각 좀 해봅시다.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노가다를 할 때 얘가 T'T'이고 얘가 TT일 때를 해보고 얘가 TT고 얘가 T'T'일 때를 해보면 되겠네. 그럼 되게 단순하게 끝나겠네. 그러면 얘가 TT면은 그러면 얘가 TT 프라임, 얘가 TT 프라임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유전병이 상열성이 되는 거겠고. 그치? 그러면 얘가 T 프라임, T 프라임이 되니까 T 프라임, T 프라임, T 프라임, T 프라임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반대쪽을 좀 해봅시다. 반대쪽으로. 얘가 T 프라임, T 프라임 하고 얘가 TT가 되면 여기가 설명이 안 되네. 그치? 왜냐면 얘가 T 프라임, T 프라임이 되면 정상이 열성이고 유전병이 우성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이 집 자식들이 되긴 되네? 되긴 돼. 왜? 아니 되긴 되지. 여기는 돼. 다른 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얘가 T 프라임, T 프라임이라고 놓게 되면 얘네 둘이 그냥 이렇게 T 프라임, T 프라임 이렇게 태어나면 되니까 여기 자체에선 됩니다. 여기선 되고 그러면 여기서가 안 되겠지. 얘가 TT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집 자식들이 전부 이 T 유전병 유전자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저쪽 집에서 안 되는 거지. 이쪽 집은 되고. 됐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씨 답이 아닌 걸 적고 끝내버릴 뻔했네요. 그래서 얘가 TT고 얘가 T'T'이면서 T' 쪽이 유전병 유전자니까 그걸 토대로 그냥 가계도 완성시키면 끝. 시간 끝이야? 그러네.